마트에 갔는데 대파를 사러 가놓고 엉뚱한 것만 잔뜩 사오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서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하며 현관문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시나요? 자식들 이름이 바로 안 떠올라서 어이 큰애야라고 부르고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공포심에 젖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반전이 있거든요. 올해 66인 한 여성분은 이런 증상을 겪다가 딱 1년 만에 나이 40대라는 기적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병원에서도 놀란 이 66세 여성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비결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의 활기찬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우리 뇌는 쓰기에 따라 100세까지도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치매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뇌 나이를 20년 되돌린 그 비법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흔히 고속도로와 비슷하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다니는 익숙한 길은 뻥 뚫려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도 잘 갈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익숙한 고속도로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먹던 반찬을 만들고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며 늘 가던 산책로만 걷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걸 뇌의 자율주행 모드라고 부릅니다. 뇌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쉬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뇌를 편하게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 쓰는 길은 잡초가 무성해지고 결국 길이 사라지듯 우리의 뇌세포 연결망도 뚝뚝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노화의 시작이자 치매의 입구입니다. 뇌 나이를 40대로 되돌린 정희 여사님이 가장 먼저 실천한 건 바로 낯선 감각 깨우기였습니다. 방법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뇌 수술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왼손으로 양치질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수만 번 넘게 오른손으로 양치질을 해오셨을 겁니다. 뇌는 이미 이 동작을 기억하고 있어서 신경도 쓰지 않죠.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당장 왼손으로 칫솔질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칫솔이 잇몸을 찌르기도 하고 팔이 아프기도 하며 묘하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즐기셔야 합니다. 그 짜증과 어색함이 바로 여러분의 잠자던 뇌세포들이 억지로 눈을 뜨며 새로운 길을 닫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왼손을 쓰는 행위는 평소 쓰지 않던 우뇌를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 통로인 시냅스가 번쩍 불을 켜며 서로 손을 맞잡게 되죠. 사실 왼손 양치질이 좋다고만 말씀드리면 에이 그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우리 뇌의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다리가 있는데 안 쓰던 손을 쓰면 이 다리에 불이 번쩍 들어옵니다. 정희 여사님은 양치질뿐만 아니라 식사하실 때도 숟가락은 오른손으로 들되
젓가락질은 왼손으로 해보는 연습을 하셨대요. 처음엔 콩자반 하나 집는데 5분이 걸려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다는데 그 화가 나는 감정조차도 뇌가 자극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거꾸로 말하기 게임도 추천드려요. 손주들과 함께 사과를 과사로 대한민국을 국민한 대로 말해보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뇌의 작업 기억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려 줍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내 이름을 거꾸로 3번만 불러보세요. 뇌세포들이 어라 주인이 오늘 왜 이러지 하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산책 경로 바꾸기입니다. 매일 걷는 공원, 매일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길. 이제는 눈 감고도 훤하시죠. 내일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보시거나 단 한 번도 안 가본 뒷골목으로 들어서 보세요. 새로운 가게의 간판 이름을 읽어보고 처음 보는 꽃의 색깔을 관찰해 보세요. 뇌의 후두엽과 전두엽은 새로운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풀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는 멈춰 있는 기계가 아니라 자극을 주면 줄수록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는 유연한 기관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죠. 이 가소성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왼손을 쓰고 길을 바꾸면 여러분의 뇌는 오늘부터 다시 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숨을 골라볼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매일 밤 주무시는 동안 뇌 속에서 벌어지는 소름 돋는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죠? 혹은 나는 원래 잠이 적어서 괜찮다고 자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단언컨대. 그건 건강의 신호가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뇌를 통째로 씻어내는 뇌 세탁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낮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 찌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뇌 속의 쓰레기죠. 이 쓰레기가 뇌에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를 파괴하고 인지 기능을 망가뜨리며 결국 우리가 갖도록 두려워하는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몸에는 이 쓰레기를 치워주는 천연 청소부가 존재합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이 청소부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퇴근도 안 하고 열심히 작동합니다.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면 뇌세포들 사이의 간격이 평소보다 60%나 넓어집니다. 그 틈 사이로 뇌척수액이 물밀듯이 들어와 뇌 구석구석에 쌓인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어 혈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죠. 만약 여러분이 잠을 설친다면 혹은 내 5시간만 자고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탁기를 중간에 끄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제 쌓인 독소가 다 씻겨나가지 못했는데 오늘 또 독소가 쌓입니다. 이게 10년, 20년 반복되면 뇌는 결국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잠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이 나는 머리만 대면 자니까 건강해라고 하시지만 사실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건 잠이 아니라 마취에 가깝습니다. 술을 마시면 뇌 청소부인 글림프 시스템이 파업을 해버려요. 뇌가 씻기질 못하고 알코올 독소까지 더해지는 꼴이죠. 정희 여사님도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거나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자식들 사진을 보느라 잠을 설쳤다더라고요. 하지만 뇌 건강을
결심한 뒤로는 수면 루틴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셨죠. 핸드폰에서 나오는 청색광, 즉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지금은 대낮이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쏙 들어가 버려요. 대신 정희 여사님은 은은한 주황색 조명을 켜두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며 뇌에게 이제 세탁할 시간이야라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정희 여사님은 숙면을 위해 저녁 식사 후 대추차를 한 잔씩 드셨대요. 대추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만큼 뇌를 차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잠자리 온도가 너무 높으면 뇌가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방 안 온도는 살짝 서늘하게 하되 발은 따뜻하게 하는 두안종열을 실천해 보세요. 뇌가 가장 쾌적하게 청소를 시작하는 온도가 맞춰집니다. 만약 밤에 자다가 자꾸 깨신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수분 부족 신호일 수도 있으니 낮 동안 따뜻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최소 7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셨죠. 여러분 잠은 죽어서 자는 게 아니라 살아서 뇌를 지키기 위해 자는 것입니다. 오늘 밤엔 핸드폰 조금 일찍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뇌 청소부들이 시원하게 일할 수 있도록 깊은 잠을 선물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우리 뇌의 지도를 바꾸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희 여사님이 뇌 나이를 되돌리기 위해 주방에서부터 실천한 비결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드셨나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서 대충 물에 밥 말아 드시거나 장아찌 하나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우리 뇌를 굶기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계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발표한 마인드 식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식단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53%나 낮아졌다고 해요. 뇌 나이로 치면 7년 이상 젊어진 셈이죠. 그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정희 여사님은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씩 챙겨 드셨대요. 블루베리의 푸른 빛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뇌세포가 녹슬지 않게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뇌에 낀 이끼를 닦아내는 천연 수세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루베리가 좋다고 하니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루에 종이컵 1컵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정희 여사님은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드셨는데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면 장뇌축이라는 통로를 통해 뇌의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는 생긴 것부터 우리 뇌와 똑 닮았죠. 실제로 호두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뇌신경세포를 감싸는 막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건강해야 신경 전달 물질이 쌩쌩 달릴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초록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에는 엽산이 가득한데 이게 부족하면 뇌가 쪼그라드는 위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꽁치도 일주일에 2번은 꼭 챙겨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신경세포의 먹이나 다름없습니다. 정희 여사님은 고등어를 구울 때 칼에 가루를 살짝 뿌리셨대요. 카레 속의 커큐민 성분이 뇌의 독성 단백질이 엉겨붙는 걸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식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저녁상에는 꼭 푸른 채소와 생선 한 접시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식만큼이나 정희 여사님이 공을 들인 건 바로 디지털 학습이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무인 주문기인 키오스크가 놓여 있죠. 뒤에 사람이라도 서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등에서 식은 땀이 납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희 여사님은 이걸 최고의 뇌운동 기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손주에게 맛있는 햄버거를 사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튜브를 보며 키오스크 사용법을 공부하셨대요. 처음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손이 떨렸지만 직접 메뉴를 고르고 결제까지 성공한 순간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에서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순서에 맞게 실행하는 과정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미친 듯이 촘촘하게 만듭니다. 디지털 학습이 어렵다면 손가락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 뇌 면적 중에서 가장 넓은 부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손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면 뇌 전체가 마사지를 받는 것과 같아요. 자,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따라 해보세요. 양손을 쫙 펴시고 엄지손가락부터 하나씩 접으며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왼손은 볼을 내며 번갈아 가며 바꿔보세요. 처음엔 꼬이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희 여사님은 스마트폰 자판을 치는 것도 손가락 운동이라 생각하며 친구들에게 안부 문자를 정성껏 보내셨대요.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고 오타가 나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앱을 깔아보고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며 끙끙대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뇌를 치매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비싼 보약입니다. 모르는 게 생기면 겁내지 마시고 제 채널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친절한 선생님이 되어 드릴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고통은 잠시지만 그 결과로 얻는 맑은 정신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잠을 잘 자도 이것이 없으면 뇌는 순식간에 시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 중에 나이 먹고 사람 만나는 거 피곤하다며 스스로를 고립시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고독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뇌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과 교감할 때 가장 활발하게 각동하거든요. 정희 여사님은 매일 1명 이상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이상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점심엔 뭘 먹었는지. 사소한 대화가 뇌에는 엄청난 고사양 작업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맥락을 파악하고 내 생각을 말로 내뱉는 과정에서 뇌의 모든 영역이 한꺼번에 불을 밝히기 때문이죠. 만약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다면 라디오나 유튜브를 보며 혼잣말이라도 해보세요. 어머, 저건 맞는 말이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것만으로도 뇌는 고독의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특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낭독입니다. 눈으로만 글을 읽지 마시고 아나운서처럼 배에 힘을 주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내 목소리가 내 귀를 타고
뇌로 전달될 때 시각과 청각, 그리고 언어 영역이 동시에 자극받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신문 사설이나 좋은 시 한 편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뇌가 번쩍 깨어나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치매 예방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뇌는 주인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듣는 충실한 하인입니다.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아유 내 정신 좀 봐, 나 치매인가 봐,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 뇌는 그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주인님이 늙고 싶어 하시는구나.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야겠다 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오늘부터는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배우고 있고 내 뇌는 매일매일 더 젊어지고 있어. 정희 여사님이 뇌 나이를 20년 되돌린 마지막 비결도 바로 이 긍정의 암시였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서 기억력의 핵심인 해마를 보호해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믿어주고 사랑해주세요. 뇌는 여러분이 사랑해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왼손 양치질하기, 산책길 바꿔보기 7시간 푹 자기 배리류 챙겨 먹기,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모여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치매 없는 맑고 밝은 낙원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건강한 에너지를 나눠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다정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